그날 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창밖엔 폭우가 쏟아지고 작은 민박방은 숨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죠. 그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젖은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이 전기가 흐르듯 떨렸어요. 라이트 끄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간절했어요. 숨결이 닿았고 시선이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짧았지만 오래 남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과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촛불은 흔들리다 꺼졌어요.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겼고 제 심장만 크게 뛰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손끝이 한순간에 인생을 바꾸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아침, 저는 처음 그를 만났어요.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무작정 힐링버스. 혼자 떠나는 사람들이 모여 정해진 목적지도 없이 달리는 여행이었죠. 좌석은 꽉 차 있었고 제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바람막이,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 하나. 그는 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버스는 비에 젖은 도로 위를 느리게 움직였고 좌석이 고장났는지 서로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웠죠. 몸을 조금 돌리자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좁네요. 아니에요. 저야 뭐 괜찮아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낯선 사람의 미소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느꼈죠. 휴게소에 도착하자 모두 내렸는데 저는 비가 너무 세서 버스 안에 남았어요. 창문 밖으로 비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손에는 종이컵 2개. 따뜻한 커피예요. 비 올 땐 이게 제일이죠. 그는 제 앞에 컵을 내밀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 커피 잘 안 마셔요. 이건 그냥 인사예요. 오늘 옆자리니까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커피 김이 피어오르고 그 안에 그의 눈빛이 비쳤어요.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렸고 버스 안엔 우리 둘뿐이었죠. 그는 천천히 제 손에 컵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손이 차네요. 이런 날엔 따뜻한 게 필요하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을 때 전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데 그저 그 사람이라고만 부를 수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놀랍게도 그를 다시 만났어요. 책방 문을 닫으려던 저녁이었어요. 비슷한 비냄새가 났죠.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여기 아직 영업하나요? 네, 이제 닫으려던 참이에요. 그는 책 한 권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이 책 혹시 추천하시나요? 에세이 좋아하세요? 요즘은 글보다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말에 괜히 가슴이 뛰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그를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그날 버스 안에서 마주쳤던 손끝, 그리고 그 눈빛. 비 오는 날처럼 마음이 젖어버렸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라이트 끄지 마세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말엔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건가 봐요.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오면 막을 수도 없고 막으려 해도 이미 늦어버리는 것. 그의 이름이 정혜근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그는 다시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번에도 타시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란 걸.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폭우 속에 갇혔고 한 개의 촛불 아래 서로의 숨결을 느꼈어요. 라이트는 꺼지지 않았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를 다시 본 건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어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의 만남엔 언제나 비가 따라왔어요. 운명이라 믿기엔 우연이 너무 많았죠. 이번에도 타시네요. 운전석 창문을 열며 웃던 그의 얼굴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 버스 혹시 매주 운전하세요? 네. 이 노선만 고집합니다. 같은 풍경도 같은 사람도 매번 다르거든요. 그의 말에 괜히 가슴이 간질거렸어요. 어쩌면 나도 이번엔 그 다른 사람 중 하나가 된 걸까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가에 비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물방울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릴 때마다 그의 옆모습이 번지고 또 번졌습니다. 괜히 눈을 돌렸죠. 하지만 그 순간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작은 해안 마을이었어요. 습한 공기 속에 비린내가 섞여 있었고 그는 먼저 내려서 우산을 펼쳤어요. 이리로 오세요. 바람이 세요. 괜찮아요. 조금 맞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숙 씨는 이상하게 비가 참 잘 어울려요. 그 한마디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을 먹고 모두 산책을 나섰을 때 그는 조용히 제 옆으로 걸어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저쪽 잠깐 들르실래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바다 옆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누추했지만 고요했고 빗소리만 유리창에 부딪히고 있었죠. 우리는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요, 사람을 잘 믿지 못했어요. 정육점하면서 손님 상대도 오래 했지만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내놓은 적은 없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숙 씨는 다르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 속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그가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미숙 씨, 이런 말 갑자기 하면 놀라시겠지만 저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눈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엔 진심이 있었거든요. 저도 좋아요. 이렇게 말해도 될진 모르겠지만요. 순간 조용한 공간에 빗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의 손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제 대답은 입술로 대신했습니다.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외로움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긴장이 무너졌어요. 누군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미숙 씨, 혹시 무서우시면 지금 멈출게요.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느끼고 싶어요. 그 말에 그가 웃었고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참아온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린 그 빗소리에 맞춰 서로의 숨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그날 이후 매주 그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와 나란히 앉아 창밖의 빗방울을 함께 보는 일이었죠. 서로의 어깨가 닿아도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안했어요. 그의 온기가 내 삶에 스며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날의 비, 그날의 버스, 그리고 그날의 눈빛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려던 순간 문득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라이트 끄지 마세요. 그건 마음의 불빛까지 꺼버리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방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요. 그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이 조금씩 우리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주변의 소문이 조용히 번져갔죠. 정육점 사장 그 사람 말이야. 요즘에 누가 자주 오더라. 그 여자가 과외하는 미숙 씨라던데. 나이도 있고 둘 다 혼자라는데 뭐 어때?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따뜻한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우리는 정육점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마당 한켠 그가 말했어요. 요즘 가게 오는 손님들이 다 묻네요. 그 여자분이랑 진짜 사귀냐고.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사귄다고 했어요. 정말요? 숨길 일도 아닌데요. 난 지금 미숙 씨랑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광수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괜찮아요. 우린 우리가 알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말 꼭 녹음해 둘 걸 그랬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돌고 같이 장을 봤습니다. 그는 제게 고기를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커피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서로의 세상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 앞에서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김미숙 씨 여기 있습니까? 누구신데요? 저 미숙 씨 딸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소문 다 들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딸의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아저씨, 제발 엄마 앞에서 사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뒷모습만 바라봤죠. 광수 씨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 씨 미안해하지 마요. 나는 기다릴게요. 시간이 걸려도 당신이 다시 내 앞에 설 때까지.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그의 이름을 수십 번 눌렀다 지웠죠. 광수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버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너머로 그의 가게 간판이 보였어요. 정육점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저도 모르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어요. 미숙 씨, 그날 딸이 했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전 후회 안 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숨기지 않을래요. 그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상처가 많았어요. 굳은 살, 칼자국, 그리고 세월이 남긴 흔적들. 그 손이 제 얼굴을 감싸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가 속삭였죠. 이 손, 미숙 씨 때문에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용서되었어요. 밖에서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의 그림자가 가게 불빛 속에 겹쳐졌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끌어당겼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숨이 엇갈렸죠. 이제 괜찮을까요?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라면. 그날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어렴풋이 느꼈어요. 행복이란 건 언제나 조용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함께 시장을 걸었고, 함께 식당에 앉았고, 비 오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한 우산을 썼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죠. 정육점 사장 그 사람, 또 여자 바뀌었대. 이번엔 과외 선생이라던데? 딸도 있다지? 나이 먹고 저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말들이 귀에 꽂힐 때마다 저는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들춰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그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요. 소문은 언제나 우리보다 시끄럽지만 금방 사라져요. 그의 목소리는 늘 평온했지만 어딘가 피로가 묻어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카페에서 그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짧은 머리, 진한 화장, 그리고 웃으며 그의 팔을 살짝 잡는 손짓. 그 장면이 제 시야에 꽂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그의 이름이 계속 떠 있었죠. 광수 씨 왜 그랬어요? 수십 번이나 메시지를 쓰다 지웠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숙 씨, 오늘 저녁 괜찮아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이틀 뒤 그는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날 카페에서 봤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예전 가게 손님이에요. 일 때문에 잠깐 만난 거예요. 그날은 미숙 씨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마음 한쪽이 닫혀버린 후였어요. 광수 씨, 그만해요. 우리 이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힘들다고 도망치면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춥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랑은 너무 복잡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비 피하자고요. 이젠 피하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제 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그 아저씨 요즘 가게 문 닫았대요. 그래, 몸이 안 좋대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고기 썰다가 손을 좀 다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떠난 뒤로 사장님 표정이 달라졌다고.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아팠습니다. 왜 왔어요, 미숙 씨?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손이 제 손을 찾아 천천히 닿았습니다. 이 손, 이제 고기 대신 당신을 잡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처럼 우리의 오해와 상처도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광수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괜찮다면 난 언제라도 처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서 우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온기가 다시 두 사람을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함께였습니다. 병실을 나와 걷던 봄바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제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며 말했죠. 이제 진짜 아프게 하지 말아요. 서로. 그러게요. 이번엔 우리 천천히 가요. 그의 집으로 돌아온 날 낯설게 느껴졌던 정육점 위층 방이 이상하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의 손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모든 게 새로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고기를 사갔고 그는 예전보다 더 밝아졌죠. 이젠 혼자 일 안 할 거예요. 미숙 씨가 있으니까. 그의 말에 웃었어요. 일은 도와도 손님들한테는 비밀이에요. 왜요? 괜히 또 동네에서 말 나올까 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수 오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짙은 갈색 머리, 검은 코트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여길?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여전히 정육점 안에 여자의 눈빛엔 오랜 세월 묻어둔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름, 이제 눈앞에 있었죠. 이제 와서 무슨 일이죠?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예전보다 좋아 보이네요. 그녀의 시선이 제게 닿았습니다. 저분이 그분이죠? 그 말 한마디에 공기 속의 온도가 확 내려갔습니다. 오빠,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당신이 아무리 착한 척해도 결국 똑같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왜 온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확인하러 온 걸 거예요.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광수 씨, 그 사람 아직 마음에 남아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젠 당신밖에 없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눈동자 어딘가엔 잡히지 않는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며칠 후 가게 앞에 수진 씨가 또 왔어요. 이번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거 예전 당신 좋아하던 김치예요.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 받기 싫어요. 그럼 저 대신 그 여자분이 드세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렸어요. 오빠, 그 사람도 나처럼 떠날 거예요. 당신은 너무 뜨거워서. 그녀가 돌아간 뒤 가게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그는 말없이 칼을 들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광수 씨, 그만해요. 손 다쳐요. 그는 칼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네요. 무슨 말이요? 나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결국 다 태워버린다고.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미숙 씨도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될까봐.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니요. 저는 안 떠나요. 그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싸 안았고 그 온기가 다시 마음을 채웠어요. 그럼 믿을게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창밖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 뒤에는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 문틈 사이로 한 장의 봉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숙 씨에게. 흰 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글씨체가 낯익었어요. 수진이었죠.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광수 씨와 수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고 뒷배경은 최근 가게 앞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나한테 돌아올 사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눈앞이 아찔했죠. 설마 이게 최근 사진일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그를 마주보지 못했어요. 가게를 찾아갔을 때 그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냥 잠깐 일이 있어서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미소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있을 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생각보다 금방 있더라.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하자. 그만? 웃기지 마. 그 여자가 당신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숙 씨, 오빠는요, 아직도 저한테 연락해요. 믿어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그럼 이거 볼래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그 화면 속엔 광수 씨에게 보낸 그녀의 메시지들이 보였고 그 아래엔 짧은 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몸 조심해라. 그 짧은 문장이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숙 씨, 오해예요. 그가 다급히 말했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어요. 그녀가 아픈데 연락이 왔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안부를 물은 것뿐이에요. 사람으로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로 다 설명이 돼요? 미숙 씨, 됐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까지 우리를 두고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나 믿어요. 제발,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무서워요. 그가 손을 놓았을 때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한 달처럼 길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도 불은 꺼져 있었죠. 혹시 정말 끝난 걸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젖은 코트를 입은 광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엔 지친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수진이가 나한테 왔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그게 다예요. 난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 그 뒤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그녀의 채무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사진, 문자, 봉투까지. 그녀는 복수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미숙 씨, 미안해요. 처음부터 다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겁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수 씨,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그 온기가 다시 느껴졌지만 이번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어요. 정말로 믿고 싶은데. 그럼 믿어요. 우린 이미 서로를 지킬 만큼 사랑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가 마치 용서의 리듬처럼 조용히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시선이 조용히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선은 새로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빛바랜 커튼 사이로 비친 그림자 하나가 마치 문 앞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광수 씨는 불을 껐고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어요. 알아요. 아까부터 느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불빛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수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름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전단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정육점 사장의 불륜,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 악의적인 문장과 함께 우리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그건 분명 수진의 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봐요. 역시 소문이 진짜였잖아. 둘 다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래.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게 불을 끄고 제게 말했어요. 미숙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제는 끝을 봐야 합니다. 끝이라뇨? 그녀가 여기 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릴 갈라놓는 것.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만하세요. 당신이 나한테 준 기억, 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숙 씨가 제 전부예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여자가 당신 때문에 더 망가지는 건 어쩌실래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빠, 난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수지는 동네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저 역시 웃음이 줄어들었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 이 동네를 떠나요. 떠난다고요? 그래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누구의 시선도 없는 곳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광수 씨,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당신만 괜찮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린 함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울리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비가 왔죠.
맞아요. 그때 당신이 그랬죠. 라이트 끄지 마세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말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빛은 이제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바닷바람 속에서도 식지 않았습니다. 멀리 번개가 치고 하늘이 어두워졌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광수 씨, 네. 혹시 또 비가 온다면 그땐 함께 맞아요. 약속합니다. 그의 눈빛 속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지켜내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 씨,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비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비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젖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닷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우리는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 오래된 옷 몇 벌,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떠나기엔 충분했고 남기기엔 아쉬운 것들이었죠. 정말 괜찮겠어요? 가게도 이 동네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젠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의 말이 잔잔하게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낯선 도시로 향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산 아래의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바람이 불면 종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별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비온 뒤라는 이름을 걸었죠. 그의 제안이었어요. 비가 그친 뒤엔 늘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그 문장 하나로 우리의 지난 시간이 모두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산책하다가 들르는 사람들, 혹은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 우린 말보다 눈빛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사소한 하루의 온기를 소중히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 커피콩을 갈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글을 썼죠.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은 수첩에는 이제 상처 대신 웃음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문득 물었습니다. 미숙 씨, 그때 그 비 기억나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비가 없었더라면 우린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비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한 소년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커피 냄새 참 좋네요. 처음 와봤어요? 네, 친구한테 들었어요. 비 온 뒤엔 꼭 여기 와보라고. 소년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되게 닮으셨어요. 그 말에 서로를 바라봤죠. 그는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닮았다는 말이 어쩐지 고맙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자 빗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작은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그는 커튼을 걷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끄지 마세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젠 그 말이 내일의 약속처럼 들리네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 우리의 내일은 비가 와도 괜찮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상처들, 놓쳤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들에 대해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은 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겪고도 남은 사람만이 이런 따뜻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창밖에 비가 그치고 새벽에 첫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린 함께 창문을 열었어요. 공기가 맑았고 세상은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죠? 응,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날 이후 비가 내릴 때마다 우리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비 온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시간은 어느새 우리를 느리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산새 소리가 들리고 그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냄새가 따라왔죠. 카페 비 온 뒤는 여전히 조용히 열렸고 손님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젠 사는 일보다 함께 있는 일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미숙 씨, 오늘은 그냥 문 닫아요. 왜요? 그냥요. 같이 산책이나 하죠. 그가 말했어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무엇을 더 가지느냐보다 누구와 하루를 나누느냐가 더 소중해지는 법이죠. 우린 손을 잡고 동네 언덕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그의 손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광수 씨, 이제는 예전처럼 멀리 가지 않아도 행복하네요. 그게 나이의 선물이라네요. 멀리 안 가도 마음이 도착하는 곳이 늘 가까워지니까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길가의 벚나무 가지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봄이네요.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비 오는 봄이었죠. 맞아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모든 봄은 당신이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사진들이에요. 혹시 몰라서 하나씩 인화해뒀어요. 그 상자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커피를 내리던 순간, 비 오는 날 카페 앞에서 웃던 모습,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죠. 그는 사진 하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사진 기억나요? 물론이죠. 우리 싸우고 나서 처음 화해하던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날 미숙 씨가 처음으로 제 손을 다시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광수 씨, 우리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요? 아니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당신을 알고 나서 그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안았어요. 그 손은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온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손,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을게요. 그의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 지난 모든 날들이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깥의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창문 너머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는 처음 만났던 그날의 냄새와 같았죠. 우린 조용히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죠. 비 온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그날 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온기는 여전히 제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아무 말이 필요 없는 평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시간은 참 조용히 흐릅니다. 계절이 3번 바뀌고 카페 비 온 뒤의 간판엔 이제 조금씩 이끼가 피어났어요. 커피 향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미소도 여전했죠. 하지만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걸었어요. 손에 든 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광수 씨, 병원은 다녀왔어요? 응, 별일 아니래요. 그냥 나이 탓이라네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살짝 숨겨진 피로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여행객 몇 명이 들어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이 집 커피는 참 이상해요.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그건 아마 비가 오던 날의 향기 때문일 거예요.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잊을 수가 없죠. 라이트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말이 내 평생의 약속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비는 조용히 카페 지붕을 두드렸고 우린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엔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제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창밖에선 비가 멎었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숙 씨, 라이트 끄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도 카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비온 뒤라는 이름 그대로 누군가의 상처가 머물다 가는 곳으로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내려놓죠. 광수 씨, 오늘도 함께해요. 라이트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불빛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이곳에 남아있겠죠.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온기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라이트는 끄지 마세요.